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광물과 토양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풍화와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먼저 복습하고 가면요. 옆에다 적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암광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조암광물. 자,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석은 다시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자, 광물에다가 무슨 글자가 더 들어간 걸까요? 조암자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조암 광물이라고 한다면 광물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조암자가 들어갔으니까 주로 이루고 있는 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암광물에서는요, 장석과 석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물들도 있었는데 이 장석과 석영은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밝은 색을 띠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물이 밝은 색이면 암석도 어떤 색이 될까요? 밝은 색이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광물이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다면 암석도 어두운 색을 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밝은 것, 암석 중에 화성암을 예를 들자면 화강암이 있었고요. 어두운 것은 거물 현무암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암석이 풍화를 받아 토양이 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화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영향으로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영향으로 암석이 작은 돌이나 모래나 흙 등으로 변해가는 현상,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져야 작은 것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커다란 암석이 작은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 풍화인데 그 과정이 부서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물이나 공기 또는 생물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풍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과학에서는 항상 단어 같은 것, 자주 사용되는 단어 같은 걸 기억하면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화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되다라는 뜻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과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다라는 것은 액화, 기화처럼 액체가 되다, 기체가 되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됐고요. 결합하다라는 얘기는 산소와 결합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화에 의해서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은 것으로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풍화는 다시 오면요. 기계적인 풍화와 그리고 화학적인 풍화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계적인 풍화라고 하는 것은 풍화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으로 커다란 암석이 작은 것으로 변해가는 건데 즉 부서지는 건데 그 부서지는 과정이 기계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화학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녹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풍화는 작은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부서지는 것이다. 기계적 풍화라고 한다면 기계에 의해서 작은 것으로 되는 과정이다. 화학적인 풍화라고 한다면
녹는 과정 등을 통해 작은 것으로 변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시간이어서 조금 주변이 소란스러운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풍화는 한랭 건조한 고유도 지방이나 또는 고산지대 또는 일교차가 큰 사막에서 주로 기온 차이가 크거나 또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물의 동결 및 결정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교과서 38쪽에 있는 산비탈의 암석 조각이라고 해가지고요. 커다란 암석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이 동결, 언다라는 얘기죠. 여기다 적어보면요. 언다, 얼거나 녹는 과정을 통해서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부피 변화에 의해서 암석의 틈이 커지고 작아지면서 결국은 부서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은 얼음이 될 때, 얼 때 부피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이 얼거나 녹았다 하는 과정을 통해 암석이 부서지는 과정을 물의 동결 및 결정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망치로 때린 것처럼 기계로 부순 것처럼 일어난다 라고 해서 기계적 풍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압력의 감소. 암석 위에 있던 토양이 풍화와 침식으로 제거가 되면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박리작용, 박자라고 하는 건 얇다라는 의미인데요. 암석이 팽창해서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양파 껍질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얇게 벗겨지는 이자는 이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박자는 얇다, 리자는 이사한다. 얇은 것이 이사하는 것처럼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커다란 암석이 부서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계적 풍화의 세 번째, 바람의 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암석의 표면이 약화되어서 부서질 때 바람에 의한 기계적 풍화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식물에 의한 작용이 있는데 암석의 틈에 식물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 뿌리가 자라면서 암석의 틈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암석이 잘게 부서지게 되는데 이것을 식물의 작용에 의한 기계적 풍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학적 풍화에 대해서 볼 텐데요. 화학적 풍화는 주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열대 지방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용해, 녹는다라는 얘기고요. 산화, 산소와 화, 결합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식물의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해 작용.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은 석회암을 녹인다. 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은 옆으로 좀 적어볼까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2O는 물이고요. CO2는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하면, 즉 물에 녹으면 어떤 물질이 되냐면요. 이런 물질이 됩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요. 탄산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더울 때 먹는 탄산음료,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톡 쏘는 성질도 있지만 산이 강할 경우에는 약한 석회암 같은 것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은 약한 석회암을 녹이게 되는데
자, 녹인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커다란 것이 작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풍화의 첫 번째가 되겠고,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구멍이 생기겠고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석회암 동굴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런 용의 작용에 의한 화학적 풍화를 한번 볼 텐데요. 동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을 탄산음료에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의 풍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커에 탄산음료를 붓습니다. 탄산음료는 지하수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속에 분필을 넣습니다. 분필은 석회암을 대신합니다. 둘 다 탄산칼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속에 들어간 분필이 녹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마치 껍질을 벗겨내듯 조각조각 떨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하루 정도 지나면 분필은 완전히 녹게 됩니다. 이렇게 분필이 탄산음료 속에서 녹는 것은 탄산칼슘이 산성을 만나면 녹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탄산칼슘 성분의 석회암은 산성을 띠는 지하수에 녹게 됩니다. 이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 속에 지하수가 흐르게 되면 석회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어 산성을 띠는 지하수는 탄산칼슘 성분의 석회암을 녹이게 되는데 이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 산성은 석회암을 녹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분필을 녹인 것처럼요. 그래서 석회암이 있는 곳에 지하수가 흐르게 되면 지하수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산성을 띠게 되는데 석회암이 녹아서 구멍이 뚫리게 되죠. 이것을 화학적 풍화이면서 석회암 동굴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석회암 동굴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화학적 풍화는 산화작용인데요. 철의 산화에 의해 붉은색 토양이 만들어진다. 조금 쉽게 생각한다면 녹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화자는 결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9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풍화인데 두 번째 있는 그림이 조금 전에 보았던 화학적 풍화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화학적 풍화 중에서 녹는다 이런 개념이죠. 녹으면서 작아지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 지하수, 산성을 띠게 되는데 석회암과 만나게 되면 산성이 석회암을 녹이면서 작아지니 화학적인 풍화가 되겠고요. 구멍이 생기니 석회암 동굴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종유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돌멩이가 새순처럼 올라온다라고 해서 석순이라고 하고요. 두 개가 만나서 기둥처럼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돌로 만들어진 기둥 주자를 써서 석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소에 의한 풍화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산소에 의한 풍화에 의하면 토양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건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녹슨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그림도 마저 보여준다면 EBS 06강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는데요. 산소에 의한 풍화라고 되어 있고요. 철로 만든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커다란 철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산소와 만나서 작은 것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풍화가 되겠고요. 기계처럼 때리면서 부서지는 게 아니니 화학적 풍화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잘 보는 것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학적 풍화에 식물의 작용이 있는데요. 이끼에서 배출되는 여러 성분이 암석을 녹인다. 화학적 풍화는 녹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도 준비했는데요. EBS 06강 이끼에 의한 풍화 작용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암석에 이끼가 끼게 되면 이끼에서 나온 물질이 암석을 녹이게 되면서 작아지게 되겠죠. 이게 세 번째 나와 있는 화학적 풍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원인 암석이 부서져서 작게 되면 이걸 토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양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 오랜 세월 동안 풍화를 받으면 기계적인 풍화, 화학적인 풍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토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생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역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가로 2번에 토양의 생성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에 단단한 암석층이 풍화된다. 그리고요, 작은 돌 조각이나 모래가 되겠죠. 2번. 여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만들어지면서 토양이 생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오늘은 그림이나 동영상이 무척 많습니다. 자, 교과서 40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토양의 생성 과정과 단면인데 처음에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 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단한 암석이 풍화를 받으면서 작은 조각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이면서 토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은 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는 풍화를 받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화를 받아서 생긴 작은 암석들, 작은 돌 조각이나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토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등이 녹은 것 등, 진흙 등이 해서 쌓인 층이 있고요. 맨 위에는 식물의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BS 내용 중에는 생성되는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생성된다라는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않고요. 암석이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토양이고 단순히 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물질들이 포함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양에 대한 동영상 2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토양에 사는 여러 가지 생명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인류의 오랜 장난감 흙이라는 내용으로 짧은 동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흙의 기능은 바로 자정 능력입니다. 모래와 점토가 담긴 시험관에 파란색 용액을 붓자 잠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비커에 떨어지는 물이 보이세요? 파란 용액이 흙을 거치자 이렇게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첨가물도 없이 흙만으로 깨끗해진 물. 흙의 자정 능력은 실제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됩니다. 플랑크톤의 이상 번식으로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녹조. 최근에는 이 녹조를 제거하는 데도 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흙이 우리가 흔히 먹는 위장약에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위장약에 표시된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는 바로 천연 점토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을 보면 예로부터 흙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복룡간, 동벽토,
토황토 모두 흙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고령토인 적석지는 맛이 달고 시며 독이 없고 복통이나 이지를 다스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오장을 보호해준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토양에 대한 두 가지 동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토양의 기능과 토양의 보존을 보고 확인 문제를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기능을 본다면요.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는 얘기. 그리고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물을 여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그리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용보다는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 좀 많이 등장했는데요.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의 중1과학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문제 1번 암석을 풍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4번 물과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토양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양은 암석이 풍화를 받아 생성된 것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토양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가지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토양은 나뭇잎이나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단순히 커다란 암석이 부서져서 된 작은 암석이나 모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토양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동영상에도 본 것처럼 여과시킨다, 정화시킨다 라고 이야기해 줬죠. 여과시킨다, 정화시킨다. 5번에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보면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니죠.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라는 말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